참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축구가 결국에 이 선수가 팀을 옮겨서 원래는 잘했는데 팀을 옮긴다고 꼭 잘하고 이러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은 리그 내에서도 많이 봤고 그렇죠. 이 리그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리그에서는 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있고 참 사람 일이기 때문에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 리그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다른 리그 가서 성공을 한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같은 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로 갈 경우에는 리그의 차이도 물론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특히 생활의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좀 예전보다는 좀 덜한데 스페인 선수들이 런던 와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던 경우.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왜냐면 스페인 날씨는 뭐 거기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덕현이 말로 들으면은 엄청 맑대요. 늘 공기도 좋고 뭔가. 근데 영국은 우중충할 때가 많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요. 음식도 좀 맛이 좀 별로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영국 음식은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좀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보시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처럼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선수는 에덴 아자르 선수. 아자르 대표적이죠.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대성공 중에 대성공이었으나 지금 라리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죠. 이 선수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첼시에서 굉장히 철강하게 가깝게 여러 경기들을 너무 많이 뛰었고 맞아요. 뭐 부상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그 경기 수가 30경기 중반 정도를 대체로 소화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그의 차이도 차이지만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몸의 부하가 5위대로 왔다가 그동안은 참아졌지만 레알 가자마자 하필 그 타이밍에 터진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그동안은 많았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리그 스탯을 정리했는데 일단 릴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리그 147경기에서 36골과 41개의 도움. 이 어린 선수가. 네, 저때 그 약간 어린 호날두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1012 시즌에 리그 1, 리그 안 역사상 제일 어린 나이로 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될 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고 첼시에서는 245경기, 리그에서만 기준입니다. 85골과 61개의 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약 0.59, 0.6 정도로 보죠. 14-15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즌 선수 그리고 PFA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될 만큼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요 47경기 4개의 골과 8개의 도움. 숫자만 봤을 때는 뭐 되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생산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 저는 볼 수 있죠. 경기 수도 충격적이네요. 이 선수가 2019-20 시즌에 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19-20, 2021, 12. 그러네요. 47경기. 얼마나 많이 부상으로 빠졌는지 알 수 있죠. 부상도 부상이고 이 출전 시간 보시면은 교체로 들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자르의 경우는 역시 아까 얘기드린 부하와 부상의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뛰어봐야 되는데 온전한 몸 상태로 아자르가 뛴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맞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아예 입지를 잃고 좀 밀린 거는 이제 그동안의 누적된 실패가 본인한테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때 동안 또 이제 비니시우스가 부스트를 또 스텝업을 하기도 했고 오른쪽은 또 호드리고 아센시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자르는 역시 참 안타깝게도 부상 여파,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안드리 셰브첸코. 세리 A에서는 대성공, 기대를 모았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 첼시에서는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48경기, 9개의 골, 8개의 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0.35. 세리에 AC 밀란에서는 0.68이었는데 절반으로 떨어졌죠. 일단 보면은 셰브첸코가 첼시에 영입될 당시 물론 저는 그때 라이브 세대가 아니었지만 되게 기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4대 스트라이커 시절이니까 제가 이제 그 4대 스트라이커 중에서 반니를 제일 좋아하긴 했지만 셰브첸코가 프리미어리그에 온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이 선수를 내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하면 더 많이 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했는데 좀 굉장히 실망을 했었죠. 왜 세리에서는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고 왜 여기서 별로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선수. 그래서 뭐 셰브첸코의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밀란은 패셔니스타의 도시인데 런던은 그러지 않았다거나 봤는데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지 하다가 런던이 문제네 이러면 혼란 속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고뇌하는 셰브첸코 막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맞아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고 나이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첼시에 왔다고 생각해요. 약간 아자르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나이가 이제 차서
솔직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나이긴 했어요, 둘 다. 음흠. 근데 아자르와 셰브첸코는 좀 아쉽게 마무리. 사람마다 이제 그 꺾이는 시기가 일찍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셰브첸코의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가장 크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불운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도 메딕첸코로 맞아.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았나 이 생각은 많이 합니다. 존 테리를 구해줬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멤피스 데파이. 데파이. 네덜란드 리그인 네. 이제 에레드비즈와 리그앙에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PSV 소속으로 90경기 39골과 18개 도움 기록하면서 경기당 약 0.63 공격 포인트. 리그에서 7년 만에 팀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고 그때 또 득점왕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옹은 뭐 이후의 팀입니다만은 리옹에서는 139경기 63골과 45개의 도움. 몸을 불리면서 데파이가 뭔가 본인의 원래 기대받았던 좀 장점들을 더 잘 살리면서 리옹에서는 성공을 거뒀는데 그렇죠. 맨유에서는 저도 이거 기록 보면서 너무 좀 놀랐습니다. 33경기 2개 골, 1개 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요 0.09예요. 맨유에서는.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맞아요. 저는 이 데파이의 부진은 진짜 리그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큰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그 리그 수준 차이도 있을 거고. 네. 그 무엇보다 그 스타일의 차이인데 스타일. 리그왕에서보다 프리미어리그가 더 직접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비비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몸이 좀 왜소했던 데파 입장에서는 벌컵을 하지 않는 이상 버티는 힘이 부족했고 맞아요. 그래서 왜소하면서 휙휙 넘어지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킥이 이상하게 나가거나 하는 등 아마 본인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저도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씩 이제 몸을 키우는데 그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축구도 축구대로 못해. 몸도 몸 상태도 안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리옹 가면서 네. 좀 완성이 됐다. 그러면서 국가대표에서의 활약도 커졌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실패가 오히려 그 이후에 반면교사가 된 오히려 반등의 포인트가 된 데파이가 아닌가 싶고. 자, 카카입니다. 세리에 A에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만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좀 아쉽다. 카카이 정말 많았고요. AC 밀란에서는 223경기 치르면서 77골과 63개의 도움, 경기당 약 0.62의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요 85경기 23개의 골과 26개의 도움으로 경기당 약 0.57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탯만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상도 너무나 많았고, 예. 임팩트가 이 AC 밀란에서의 임팩트와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임팩트 차이는 너무나 컸고 AC 밀란에서는 큰 경기에서도 너무나 잘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의 경우도 결국은 그 밀란에서의 그 압도적인 활약 그리고 레알에서 스탯은 좋았을지언정 부상이라든지 중요 경기 활약이라든지 임팩트가 부족했죠. 역시 카카의 경우도 꺾인 시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카카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셰브첸코랑 똑같은 것 같아. 세리에 A에서 이제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로 각각 넘어갔잖아요. 되게 기대를 많이 모았고 특히 셰브첸코는 아까 그런 사대 스트라이커 이런 얘기했지만 카카는 이제 월드컵에서도 이 선수의 활약을 봤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가서 또 브라질 발롱도르의 계보를 이어가는 선수다 보니까 되게 기대가 높았는데 이 선수도 결국 부상이라는 게 너무 발목을 좀 크게 잡았다. 그렇네요. 이렇게 좀 봐야죠. 특유의 그 장점이 점점 줄어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치달. 속도를 통한 침투. 맞아요. 이런 부분들. 시원시원했잖아요. 그렇죠. 잘생기고. 근데 흰색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을 때 멋있긴 했어요. AC 밀란 유니폼도 그렇고 밀란 유니폼도 예쁘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도 그렇고 참 유니폼 사진들이 너무 잘생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그 영입 당시 스타성 때문인지 레알에서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레알 마드리드 구단 관련 행사나 아니면 UEFA 행사에 참여할 때 전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도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레알에서의 커리어는 어쨌든 아쉬웠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라멜라 세리에 A와 라리가에서는 성공,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실패로 봐야 될 것 같은데 AS 로마 소속으로 62경기 19골과 12개의 도움 기록을 했었고 토트넘에서는 107경기 많이 뛰었죠. 리그에서 경기당 0.24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뭐 이제 토트넘을 떠나서 이제 뭐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뭐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멜라. 전반기 때 잘했죠. 그러다 요즘 어깨 부상으로 빠졌는데 라멜라는 저는 이거 리그 차이가 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템포 문제. 그런 거죠. 그렇죠. 리그 수준 차이가 아니라 템포 차이. 템포 문제. 그러니까 볼을 끌면서도 여유가 있고 자신의 다음 선택지를 확실히 결단짓기까지 별다른 경합이나 압박이 그래도 덜 들어오는 팀들이 리그가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그러지 않죠. 세죠. 압박의 그 어떤 그 컴팩트함, 어떤 완성도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몸으로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볼을 끌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판단할 여유나 아. 좀 신체적인 부담 같은 게 좀 많았을 거예요. 라멜라 선수 공 잡았을 때 좀 토트넘 팬분들이 아유 빨리 왜 안 주냐, 네. 템포 왜 다 끊어먹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라멜라의 경우는 그 템포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필리페 쿠티뉴. 이거는 쿠티뉴. 형철이가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성공, 라리가에서는 확실하게 실패. 네, 예. 쿠티뉴는 저는 리그도 리그지만 팀의 차이도 있다. 이제 물론 리그도 이제 있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라리가 팀들이 더 견고하게 지역 수비를 펼칠 때가 많고 반대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그래도 쿠티뉴가 활약을 했을 때 보면 공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 상태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쿠티뉴는 이거 팀에서 위상과 롤의 차이였다. 라고 보면은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추빈이 형 말씀처럼 팀의 차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에서는 조금 더 쿠티뉴가 메시, 수아레스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을 때 쿠티뉴가 오히려 수비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뛰어야 되던 어떤 부담도 있었고 왼쪽 윙 나왔을 때 많이 내려갔어요. 맞아요. 네, 그쪽 빈 공간 수비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왼쪽에서 연계를 하고 오른쪽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공간이 더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쿠티뉴 입장에서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신한테 맞는 위치도 아니고 예. 역할도 아니고 예. 또 바르셀로나의 철학상 왼쪽에서 조금 더 어떤 한쪽에 본인이 마무리를 짓기보다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어떤 움직임이나 그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쿠티뉴의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버풀에서보다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동료 간의 거리가 바르셀로나가 훨씬 좁잖아요. 맞아요. 그게 리버풀에서의 나타났던 쿠티뉴의 장점들이 좀 바르셀로나 가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빌라에서도 실패한다. 물론 아직 이제 시작인 거니까. 만약에 빌라에서도 실패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냥 쿠티뉴나 선수 자체가 좀 꺾인 거다. 그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세바스티안 알레 이 선수는 한동안 잊혀졌다가 네. 이번 챔피언스리그 아약스의 돌풍을 이끌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분데스리가와 에레디비지에서는 성공,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60경기 24개의 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웨스트햄에서는 48경기 치르면서 10개의 골과 2개의 도움, 그리고 아약스에서는요 39경기 27개의 골과 11개의 도움으로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0.97개, 거의 뭐 한 개라고 봐야죠. 저는 이 선수는 웨스트햄으로 영입될 당시에도 굉장히 기대했었고 프랑크푸르트 때 경기도 좀 봤었고 또 웨스트햄으로 영입된 다음에 웨스트햄 중계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 있게 제 주관적인 확실한 견해를 좀 강하게 밝히고 싶은데 뭐예요? 모예스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랬듯이 투톱으로 섰을 때 그래요? 자기가 등지고 내려와주고 헌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위 동료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선수를 적절하게 보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웨스트햄에서 뛸 때 보면 웨스트햄 모예스 감독 그 당시 쓸 때 굉장히 수비적인 팀이었고 수비 숫자가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알레만 혼자 전방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외롭죠, 그럼. 그리고 알레한테 그냥 공중볼만 올리면 알아서 따주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알레가 주위에 받아줄 선수도 없는데 또 자기한테 견제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데 혼자 뭔가 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프리미어 리그였어도 팀을 조금 다른 유형의 오히려 알레가 공격 숫자가 많은 팀에서 옆에 동료를 좀 더 잘 활용하고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그 팀에 갔다면은 저는 조금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좀 아약스에서 하는 거 보면 또 그냥 리그가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 모예스가 조금 잘못 쓴 느낌도 있어요. 이 선수. 모예스의 잘못이다. 네, 그거는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세바스티안 알레는 그래서 분데스리가와 에레디비지에서는 성공,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패. 근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알레가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그 뒤에 나왔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 네. 그래서 근데 공격수 이적하면은 마수거리 골 언제 터뜨리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맞아요. 초반인데 그 초반 활용도가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부터 좀 시작 단추가 잘못 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종윤이 형 데려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페페예요. 페페입니다. 니콜라스 페페. 사실 답답합니다.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 뭐 성공과 실패를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리강에서는 성공,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릴에서 74경기 35골 16개 도움 기록하면서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0.68 기록을 했고요. 1819 시즌 네이마르, 음바페와 함께 리그왕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왔습니다만은 70경기 15개의 골과 8개의 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0.32. 뭐 공격 포인트가 뭐 리그 수준 생각했을 때 반으로 떨어진 거는 그래, 리그왕과 프리미어리그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스탯에만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선수 이적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아스날 클럽 레코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교체로 나오고 교체로 나오지 못했을 때도 많고. 그렇죠. 이 선수는 리그왕에서의 활약 때문에 조금 읽힌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패턴이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좀 더 견제를 많이 받게 됐다. 이제 알잖아요. 페페가 일단 포기자면 무조건 왼발로 갖다 두고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립을 친다는 거.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의 수비수들도 파악을 했고 보면서 페페가 점점 더 자신의 패턴을 활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고전하는 경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필 이렇게 페페처럼 드리블 패턴이 있는 선수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럴 때 필요한 게 풀백의 조력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스날의 오른쪽 풀백 상황이 올 시즌 전까지는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미야스 오기 전에는 힘들었죠. 그런 것들도 페페의 적응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이런 페페의 적응이 계속 안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서 선수 본인의 자신감 또 이선도 이제 아스날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 페페 자리가 잃었죠. 이제 사카가 그쵸? 더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카를 뭐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카 존나 잘해. 그런 점들까지 이어지면서 아스날에서는 실패한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페페 선수. 이게 저랑 형철이가 옛날에 네. 은퇴한 축구 선수부터 이제 현역 선수까지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맞아요. 확실히 축구 얘기는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해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네. 네. 여러분들도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